춘천 지역 내 문화역사장소 30곳 중 11곳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11번째 인증을 완료한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저녁 7시 기차를 예약해 놓은 상황이라 이제부터 3시간 반 안에 19곳을 인증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페달링을 했습니다. 춘천 문학공원을 가로지르며 달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문학공원을 계속해서 빙빙 도는 무한의 인피니티에 빠질 수 있으니 이쪽에서 우측 나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 넝쿨로 덮인 멋진데 약간 무서운 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인증할 곳은 한백록 장군묘입니다. 의암댐 방향으로 가는 짧은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쪽으로 건너지 않고 쭉 나가줍니다. 북한강 자전거 길을 나가 옆에 보이는 공도 구간을 라이딩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한백록 장군묘를 인증한 후 13번째 장소인 신순겸 장군묘까지 인증을 한 뒤 다시 북한강 자전거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한적한 시골길이라 차량의 통행은 적은 편이라 좋았습니다. 앞에 이정표를 따라 우측길로 진입하면 약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저건가? 너무 먼데? 오르다 보니 오래된 한옥집이 보이고 저 멀리 한백록 장군 묘가 보입니다. 한백록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 옥포, 하포 해전 등에서 승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인증 포인트대로라면 이곳에서 저 뒤에 묘가 나오게 인증만 하면 됩니다. 12번째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서둘러 올라왔던 길을 내려오고 우측길로 라이딩합니다. 이곳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신순겸 장군묘가 있습니다. 가는 길은 평지와 약 오르막길로 이루어져 있고 가까이 보이는 산세와 옆에 보이는 마을 풍경이 여유롭고 좋았지만 인증 보신 저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살짝 쫓기듯 라이딩을 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신순겸 장군묘에 도착합니다.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제가 도착하니 어떤 행사가 방금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방금 다녀온 한백록 장군묘보다 훨씬 넓었던 신순겸 장군묘역은 인증 포인트가 딱 눈에 띄지 않아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일단 길을 따라 가던 중 강아지 무료 분양한다는 글이 보였습니다. 강아지 키우고 싶으신 분은 소주 한 병 들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13번째 인증 포인트인 신순겸 장군묘를 발견합니다. 광활하게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양쪽에 높게 뻗은 소나무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멋졌습니다. 신순겸 장군은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태조가 견훤의 군대에 포위되자 태조 왕건의 옷을 대신 입고 싸우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적군은 전사한 신순겸을 태조로 착각하여 목을 베어갔으며 태조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자신이 묻힐 장소에 모신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13번째 인증도 완료합니다. 서둘러 북한강 자전거 길로 복귀를 하려던 중 사나운 짐승들과 신경전을 벌입니다. 심지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시간의 여유만 있었다면 같이 좀 놀았을 텐데 아쉽게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다시 북한강 자전거 길로 진입해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때가 추석 연휴여서 그런지 애니메이션 박물관 행사로 인해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14번째 인증할 곳은 사막산 매표소 입구에서 신현교, 의암댐을 인증해야 합니다. 30곳 인증 포인트 중 이번 14번째와 15번째 김유정역까지의 거리가 가장 깁니다. 유일하게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내어 달릴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해보고자 전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도를 보며 찾아다니느라 지체된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 가는 길은 익숙한 코스여서 편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막산 근처에 오면 케이블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사막산을 등산한 적이 있었는데 춘천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의 남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케이블카 타고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면서 보이는 반대편 암릉의 풍경도 멋집니다. 사막산 매표소에 도착합니다. 사막산 역시 2,000원의 입장료가 있지만 춘천 스카이워크처럼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멀리 신현교가 보이고 이곳에서 자전거와 함께 14번째 인증을 합니다. 15번째 인증할 곳은 김유정역과 그 옆에 있는 김유정 문학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거리는 좀 멀지만 인증 포인트 두 곳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날로 먹기에 매우 편하게 두 곳을 인증할 수 있었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우측의 의암터널과 좌측에 보이는 산과 강의 풍경은 정말 이국적입니다. 다만 길이 좁다 보니 멋진 풍경을 보며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춘천역으로 가려다 길을 잘못 드는 곳이 있는데 참고로 춘천역 방향으로 가실 분들은 이곳에서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김유정역은 쭉 직진입니다. 가다 보면 회전교차로가 나오고 이곳에서도 회전을 해 직진하여 가면 됩니다. 혹시나 춘천역 가시는 길을 잘못 들어 이곳까지 오신 분들은 이쪽에서 좌측으로 가셔서 조금 헤매다 보면 춘천역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공도 구간을 따라 조금 가야 하지만 차량 통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라이딩할 수 있었습니다. 갓길이 넓게 조성된 공도 구간도 있는데 자전거를 위한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도 편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삼거리가 나오고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시는 행복한 어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간의 어필에 가성비 좋은 다운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운힐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혹시 저처럼 30곳 인증을 하실 분들께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라이딩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라이딩 하신다면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는 길을 거꾸로 오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운힐을 내려가면 사거리가 나오고 이쪽에서 우측길로 내려가면 김유정역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길었지만 생각보다 예상했던 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한숨 돌립니다. 그런데 인증을 하려고 보니 이곳이 아닙니다. 인증 포인트는 김유정역 폐역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폐역이 보이지 않아서 순간 당황을 했는데 찾아보니 약 250m 전에 폐역이 있었습니다. 김유정역은 1939년 신남역으로 영업을 시작해 2004년 김유정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기차역 중 최초로 사람 이름을 사용한 역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기차역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옛날 어릴 때 살던 동네를 방문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15번째 인증을 완료 후 근처에 있는 김유정 문학관을 찾아 라이딩합니다. 빨리 인증을 하려던 마음 때문에 급하게 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전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일단 끌발을 하며 길을 따라 가봤습니다.
실컷 헤맨 끝에 김유정 문학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주차장 진입 전에 왼편에 길이 하나 더 있는데 그쪽 길로 쭉 올라가면 바로 문학관이 나옵니다. 봄봄, 동백꽃 등 한국 근대의 명작 단편소설을 남긴 김유정 작가를 기리기 위해 김유정 생가터를 중심으로 조성한 문학촌입니다. 문학관도 2,000원의 입장료가 있지만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16번째 인증을 완료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약 5km 떨어진 퇴계천 벽화길로 가면 그 이후 10여 개의 인증 포인트들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빠른 인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시 공도를 타다가 자전거 도로가 깔려 있어 진입하여 가지만 곧 다시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퇴계천에 진입하여 들바로 자전거 길에 진입합니다. 조금만 달리다 보면 앞에 터널 같은 곳이 보이는데 이곳이 퇴계천 벽화길입니다. 이곳은 전국 최대 약 300m의 산책로 하천 터널로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37명의 미술협회, 지역 작가의 전시장으로 다양한 주제를 공공미술로 제작한 곳입니다. 이 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작품 구경은 하지 못했고 서둘러 인증만 했습니다. 인증은 이곳에 있는 벽화 중 하나를 인증하면 됩니다. 입구에 있는 기차 작품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7번째 인증도 완료입니다. 다음 인증할 곳은 춘천 국립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약 2km만 가면 됩니다. 별도의 자전거 길은 없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를 이용하거나 공도 주행을 해야 합니다. 시내 쪽이다 보니 빠르진 않지만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가 좀 있는 편이라 이동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춘천 국립박물관은 석기시대 이래 강원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물은 건축가 임채진님이 설계하고 2003년 한국건축가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우수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8번째 인증도 완료합니다. 다음 인증할 곳은 효자동 낭만골목입니다. 이곳에서 공지천 자전거길로 진입해 효자동으로 갈 예정입니다. 해질 무렵이 되니 하늘이 맑고 예뻤습니다. 대부분 의암호 주변을 라이딩 하시는지 시내 쪽 공지천길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서로 바뀐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을은 라이딩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그만큼 해가 짧아져 장거리 라이딩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공지교에서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갑니다. 힘들어. 이게 뭐야? 시간에 쫓겨 물 마실 틈도 없이 달리느라 잠시 현타가 왔습니다. 넓은 인도를 따라 조금만 가면 효자 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벽화마을이 시작됩니다. 효자동 벽화마을은 임진왜란으로 부친을 잃고 홀어머니를 모시게 된 반희연이라는 분이 어머니가 병으로 눕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드시고 싶다던 산삼과 딸기를 구하기 위해 한겨울에 산과 들을 뒤져 구해다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행이 널리 퍼지자 임금은 효자문을 세우고 칭송하며 이곳이 효자문 거리로 불리었다가 지금의 효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도 한쪽 벽에 벽화를 그리고 계신 작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19번째 인증을 완료합니다. 앞으로도 수도 없이 오게 될 춘천이기에 추후에 인상 깊었던 곳은 다시 와서 한 곳 한 곳 천천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인증할 곳은 공지천을 따라가면서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이곳들은 서울 춘천을 오가며 북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라이딩 해보신 분들에게도 익숙한 장소들입니다. KTNG 상상마당, 봉화대, 윤희순 의사동상, 에티오피아 한국참전기념비 순으로 인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새 해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공지천에서 의암호 가는 방면으로도 해질녘 노을이 예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길은 처음이라 아무 생각 없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길이 이상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라고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예술적 디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전거 타고 건너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길을 따라 인증할 KTNG 상상마당은 한국 건축계의 거장 고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번 들어가서 전시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곳곳에 창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는 건물 설계와 실내 구조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카페도 있어서 편하게 차 한잔하며 의암호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곧이어 KTNG 상상마당에 도착합니다. 20번째 인증도 완료합니다. 이곳에서 백극길을 따라 조금만 달리면 21번째 인증 포인트인 봉화대가 나옵니다. 봉화대는 옛 문헌에 춘천을 대표하는 승경으로 소개가 되었고 조선시대에 춘천을 찾는 문인들이 시를 읊고 각종 연회가 이루어지던 곳이라고 합니다. 스물한 번째 인증도 완료합니다. 다시 의암공원으로 돌아가서 윤희순 의사 동상을 찾아야 합니다. 이쪽 길은 다녀보긴 했지만 공원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달리다 보니 오른쪽에 동상이 보입니다. 윤희순 의사라고 해서 여자분인 줄 알았더니 남자분이 잘못 찾았습니다. 이쪽 앞에 동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동상이 윤희순 의사 동상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활약하셨고 40년의 독립운동을 펼치고 중국 만주에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22번째 인증도 완료합니다. 이쪽에서 공지천교를 건너 공지천 조각공원 입구 쪽으로 가면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왕식 직속 근위부대 약 6,000명을 파병했으며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뜻으로 1968년에 건립한 기념비라고 합니다. 이곳까지 인증을 하니 시간이 6시 15분이 되었습니다. 아직 인증할 곳은 8군데가 남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하면 인증은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저녁을 못 먹고 되돌아가야 한다는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차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저녁 8시 반 기차에 딱 한 자리가 남아서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싶어 서둘러 기차표를 다시 예매했습니다. 이후에 나머지 인증 포인트를 완료 후 저녁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살짝 야고르막길을 오르면 중림동 성당에 도착합니다. 인증 포인트는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최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 뛰어 올라갑니다. 지금 보이는 우측길로 끌고 올라가도 되는데 저는 처음 와봐서 조금 헤맸습니다. 비록 계단까지 들바에서 올라왔지만 올라와서 바라본 성당의 풍경은 마치 외국에 온 듯 이국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라 더 운치 있던 것 같습니다. 중림동 성당의 정식 명칭은 천주교, 춘천교구, 주교자, 중림동 성당이며 성당 뒤편으로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성직자 묘역이 있다고 합니다. 성당을 배경으로 24번째 인증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보여지는 하늘의 모습이 괜히 은혜로운 느낌입니다. 다음 인증할 곳은 육림고개인데 지도 검색을 잘못했는지 지도를 따라갔다가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해서 헤맸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이곳 어딘가에 육림고개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고개 같지도 않고 표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림고개는 닭갈비 골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다시 검색을 하고 닭갈비 골목 쪽으로 갑니다. 이쪽 길을 따라가서 좌측으로 꺾으면 깜찍한 어필이 하나 나옵니다. 짧긴 하지만 경사도는 절대 깜찍하지 않습니다. 육림고개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춘천 주요 상권이었으나 이후에 신도심 개발과 상권 이동으로 빈 점포가 늘어가자 춘천시에서 2015년 막걸리촌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청년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육림고개 활성화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스물다섯 번째 인증을 완료하고 다음 인증할 곳은 닭갈비 동상입니다. 사실 해가 지면 어두워져서 제대로 영상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각 인증 포인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곳을 모두 인증하고 밥을 먹기로 고민도 없이 닭갈비를 시켰습니다. 평소들 먹던 대로 닭갈비에 치즈도 올려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닭갈비가 익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바라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공인해제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양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막상 먹기 시작하면 양이 많은 걸 느낍니다. 닭갈비만 먹어도 맛있지만 개인적으로 쌈을 싸서 여러가지 맛을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넣어 드디어 감격적인 첫 쌈을 먹습니다. 뭐야 이거? 옆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TV에서 최신 영화 2004년에 개봉된 알포인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지만 한치의 동요도 없이 냉정하게 먹던 일을 계속합니다. 아사기 고추인 줄 알고 크게 한 입 먹었다가 매운맛이 코를 타고 올라와 귀까지 갔습니다. 한참 닭갈비를 맛있게 먹고 있던 중 TV에서 행주산성 잔치국수가 나왔습니다. 넘치게 푸짐한 인심은 변함이 없네요. 저것도 맛있어, 그치? 이제 남은 인증은 닭갈비 동상, 춘천 향교, 이궁터, 조양로, 춘천 7층 석탑, 근화동, 당간지주 이렇게 5개가 남았습니다. 그래, 안 하는 건 손님도 안 하고 내도 해가 지고 어두운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들이라 흔들림이 많아 간단하게 설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화동 당간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인증 포인트는 중앙 로터리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닭갈비 동상은 중앙 로터리 방향 대로변 쪽 닭갈비 골목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춘천 닭갈비는 1960년대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를 양념에 재운 후 갈비처럼 숯불에 구워 먹으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1970년에서 80년대 춘천 명동 뒷골목에 닭갈비 골목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닭갈비와 다정하게 한컷 찍어 26번째 인증을 완료합니다. 춘천 향교는 중앙 로터리에서 도시 방향으로 가면 춘천시청 별관이 있고 그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현유의 위패를 봉한 배양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습니다. 춘천 이궁터 조양루는 강원도청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춘천관아 건물인 문소각을 신축할 때 함께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마누라를
춘천 7층 석탑은 연꽃 무늬의 모양과 조각 기법 등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탑으로 추정되며 탑이 속했던 사찰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봉의산 서쪽 기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충원사라는 절에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증 포인트인 근화동 단간지주는 밤에 도착하니 온 사방에 불빛이 없어 캄캄했습니다. 이 단간지주는 그 형태와 깎은 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이곳이 절 입구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후레쉬를 비춰 인증을 완료합니다. 사장님 바쁘거든요? 오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30곳의 인증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인증을 하거나 인증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목표를 가지고 인증을 하다 보니 숨은 그림 찾는 기분처럼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춘천의 다양한 풍경과 그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니 춘천이라는 곳이 더 특별하고 애착이 갔습니다. 제가 인증한 30곳 모두를 가보시기는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 호기심이 가거나 영상으로 좋다고 느꼈던 곳을 방문해 보시면 새로운 춘천을 만나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좋은 대회를 만들어주신 두바퀴로 가는 세상 사회적 협동조합과 춘천 레저 조직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덕분에 춘천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